조은이는 원래 거기 들어가도 못해요. 내가 그 작업한다고 작업도 해줬지. 그러고 페널티 20% 될 거를 5%밖에 안 들었잖아. 조은이는 앞에 때려갖고 결선 투표 얘기했는데. 페널티를 확 줄여주고 안 주려던 공천을 결선 투표로 타협해줬다고 말합니다. 서초 갑 보궐선거에 출마했던 조은희 의원에게 해결사 역할을 해줬다는 거죠. 명 씨는 조은희 의원에게 문자 코치도 해줬다고 말합니다. 내가 조은이한테 내가 몇 가지 가르쳤지. 조은이가 그랬지. 서초 시민들의 힘을 보여달라. 뭐냐면 내가 시킨 대로 다 문자 다 보냈지. 명 씨 덕분에 조 의원이 당선되자 조 의원은 이런 약속을 했다고 합니다. 제가 맨날 100번도 꼭 더 얻고 다닌다 했는데 무슨 조은이 어떡하잖아. 시의원 공천 2개 있는데 서초 갑에 내보고 2개 중에 1개 선생님 드리겠습니다. 선생님 아무나 추천하세요. 제가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명 씨의 지인이 서울시의원에 출마했다는 게 민주당의 설명입니다. 이런 녹취가 공개된 바로 그 시각 조은희 의원은 국회에서 이 소식을 접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진행되고 있는 수사에서 진실이 밝혀질 거라고 입장을 전했습니다. 네, 2022년 대선과 함께 치러진 재보궐선거 서초 갑 경선에 개입했다. 명태균 씨가요. 이런 내용이고요. 그 대가로 시의원 한 자리를 선생님에게 드리겠다라는 조은희 의원의 말이 있었다라는 주장입니다. 그런 주장이 담긴 녹취록인데 이 녹취 내용을 앞뒤 맥락까지 자세히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조은이는 원래 거기 들어가도 못해요. 내가 그 작업한다고 작업도 해줬지. 그러고 페널티 20% 될 거를 5%밖에 안 들었잖아. 결선 투표. 왜 그러냐면 안 줄라 한 거야. 끝까지 조은이는 안 줘야 되겠다. 조은이는 안 줘야 되겠다. 이래갖고 결선 투표 얘기했는데 그거를 내가 조은이한테 내가 몇 가지 가르쳐줬지. 그래가 내가 지한테 했지. 가만 넣는다. 그래갖고 다 문자 다 돌려 다 하고 조사하니까 48% 나왔어. 47%. 그래가 이거는 내가 요리 해라. 그럼 무조건 가만 넣는다. 그럼 페널티 5%니까. 그래가 56%를 받아야 돼요. 자, 그러니까 경선 후보에도 들지 못하는 걸 자신이 다 해결해줬다 이런 내용인데 이게 3월 초의 녹취거든요. 어떤 의미가 있어 보입니까? 와, 이게 진짜 사실이면 대단한 능력자죠, 명태균 씨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때 상황을 좀 복기를 해보면은 윤희숙 의원이 이 자리에서 그 권익위 부동산 관련해가지고 예. 본인이 그냥 사퇴를 했잖아요. 그 빈자리에 여러 명이 경쟁을 합니다. 지금 돌이켜보면은 이해운 전 의원도 있었고요. 삼선 의원이잖아요, 그분은. 그리고 전희경, 당시 김계연 원내대표 비서실장도 있었고, 정미경, 당시 최고위원도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 쟁쟁한 후보들이 거기에 더해서 뭐 한동훈 검사장도 출마를 한다, 뭐 이런 설까지 돌았던 그 시점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대선과 함께 치러진 재보궐선거였습니다. 그러니까 2022년 3월 9일 날 동시에 치러진 겁니다. 대선도. 그래서 조은희 구청장 같은 경우에는 물론 2020년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의 단 한 명 국민의힘 구청장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한 능력과 지지를 갖춘 구청장이긴 했습니다만은 그래도 이제 그 직을 사퇴를 하고 서초갑의 보궐선거에 나왔는데 워낙 말씀드린 대로 경쟁자들이 쟁쟁한 분들 아니었겠습니까? 네. 당시 현역 최고위원까지 있었으니까요. 이제 그런 상황이었는데 명태균 씨 말에 의하면 본인이 그 경선 안에도 들어가지 못하는 조은희 당시 이제 전 구청장을 밀어주고 또 페널티도 이제 현 구청장을 사퇴를 하고 출마를 하려면은 페널티가 20%였던 것 같아요. 네. 그거를 득표율의 5% 정도로 페널티도 경감시키고 그다음에 결선 투표까지를 1차에서 과반이 없으면 결선 투표까지도 만들어주고 이 과정을 다 만들어줬다라고 하면 정말 뭐 마이다스의 손 아닙니까? 명태균 씨는. 근데 이 과정에서 이걸 혼자 했겠느냐라는 문제가 있겠죠. 예. 그 경선 룰이라는 게 있는 것이고 당에 또 누구하고 이게 소통이 돼서 이런 과정들이 가능했던 것인가라는 대목에 저희가 주목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심각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이 나머지 후보자들은 당시 경쟁했던 후보자들이 지금 이 상황을 이 소식을 듣는다면 또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더 예. 억울함이 있겠죠. 그래서 네. 이제 갈수록 점입가경이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명태균 씨가 정말 능력자인가 이걸 가늠해 볼 수 있는 녹취가 사실이라면 그런 대목이 많이 등장하는데 기존의 그 공천 녹취와 좀 다른 것은 대선과 함께 치러진 그 공천이란 말이에요. 네. 그 공천이 아니라 재보궐선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지금 말씀 잘 해주셨는데 서초갑에서 쟁쟁한 후보들이 경쟁했습니다. 예. 그 이유는 뭐 누가 뭐래도 서초갑은 국민의힘의 절대 우세 지역이기 때문에 그랬죠. 근데 당시에 우리 당 주변의 이 여론만 놓고 본다면 조은희 당시 이제 서초구청장을 물러나고 국회의원 선거에 나온다고 했을 때부터 이미 경선을 하면 조은희 후보를 이기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이다라는 전망이 파다했습니다. 왜냐하면 조은희 구청장이 2014년에 처음 서초구청장이 됐고 2018년에 재선, 이때도 2018년 같은 경우에는 정말 민주당이 전 지역 구청장을 싹쓸이하다시피 하는 상황에서도 조은희 구청장이 서초구를 지켰었기 때문에 지역 내에서의 지지 기반은 대단히 탄탄했습니다. 그래서 조은희 후보가 해당 지역의 마지막 국회의원 후보가 됐다고 해서 그것이 특이한 일은 아닙니다. 명태균 씨가 주장하는 것처럼 자신이 만들었는지 아니면 공관위에서 종합적인 경쟁력을 평가해서 조은희 후보가 됐는지 이 부분은 지금 뭐 검찰이 여러 가지 공천과 관련한 내용들도 들여다보고 있으니까 예. 수사를 지켜보면 될 것 같고요. 오히려 당시에는 더 설득력 있는 주장으로는 조은희 후보의 남편분이 변호사인데 뭐 김건희 여사의 장모 항소심에서 무죄를 이끌었기 때문에 예. 그런 인연이 작용한 것 아니냐라는 게 오히려 더 설득력 있게 들리던 때거든요. 예. 그러니까 명태균 씨가 여기서 지금 내놓은 말들은 결국엔 자신의 영향력이 이만큼 컸다는 것을 주변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싶은 마음에서 이루어진 발언이 아니었나. 저는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자, 페널티 5%를 감안해 과반 넘기기 위해서 서초구민들에게 이러이러한 내용으로 문자를 보내라고 해서 시킨 대로 조은희 후보가 다 했다. 이게 명태균 씨와 지인의 통화 내용이거든요. 서초구민 입장에서는 상당히 기분이 나쁠 것 같아요. 그렇겠죠. 예. 예. 그러니까 서초 구민의 정확한 의사를 반영한 여론조사 결과가 된 게 아니고 명태균 씨가 계속 지금까지 해왔던 그동안에 지금 밝혀진 내용처럼 여러 가지 조작의 방식으로 여론을 왜곡하고 그걸 통해서 이제 공천을 받게 해가지고 서초 구민의 최종적인 선택마저도 왜곡시키는 결과를 가져온 거 아니냐라고 하는 합리적인 의심이 대단히 들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명태균 씨가 지금 이것이 한 번만 있는 게 아니고 계속적인 국민의힘의 여론조사에 관여하면서 공천 과정을 형해화시키고 여론 조작을 하는 과정을 통해서 자기의 힘을 과시하고 그것을 통해서 또 다른 또 이권에 개입하는 이런 형태가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셨던 그 내용 정도로 국민들께서 이해하지 않으실 겁니다. 명태균이 계속 여론 조작을 통해서 국민들의 여론을 완전히 왜곡시키는 그러한 잘못된 것에 국민의힘이 전체가 함께 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당연히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그동안 지금까지 나왔던 문제가 되는 후보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김진태 지사도 그렇고요. 김영선 의원도 그렇고 김태우 구청장도 그렇고 모두가 다 합리적으로 보면 공천받기 대단히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네. 그런 사람들에게 명태균이 접근해서 일정 정도의 힘을 발휘하고 그리고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합리적이지 않은 공천 결과가 나올 수 있게 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그냥 우연의 일치라고 볼 수 없지 않겠습니까? 너무나 많은 사건들이 동일한 현상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아까 25개 구청장 중에 딱 한 명에 있는 서초구의 국민의힘의 구청장을 임기가 다하지 않는 가운데 갑자기 빼내서 갑자기 사퇴해가지고 국회의원 선거 나가게 하는 것은 당으로서는 합리적으로 보면 대단히
정무적인 부담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경우는 당에서 대부분 임기를 다하라라고 하는 것이 공당의 정상적인 모습이죠. 중간에 또 뛰쳐나오고 이렇게 계속 하게 되면 또 재보궐선거를 계속 해야 되면 또 국민 부담이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비정상적인 이런 공천이 왜 이렇게 됐는가 봤더니 또 그 뒤에는 명태균이 있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국민의힘에서 계속 지금 주장하고 있는 이 조은희 후보의 경쟁력 이런 것으로 국민들이 믿지 않을 것이고요. 그런 방식으로 계속 설명하다가는 국민과의 거리는 점점 더 멀어질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공개된 녹취를 쭉 들어보면 공천을 도왔다. 그리고 그 대가로 받은 것이 있다라는 것도 나옵니다. 서초갑 시의원 자리를 주겠다고 해서 아무나 추천하라라는 얘기까지 했다는데 명태균 씨의 주장 계속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지가 3시간 전에 개표 사실 3시간 전화 와서 1등인 것 같은데 기자가 1등인 것 같은데 가봐야 안 될 것 같아. 개표하자마자 울면서 전화 왔다니까. 저희 딱 되고 나서 울면서 전화 왔대요. 그럼 다음날 제가 맨날 100번도 억 더 얻고 다닌다 했는데 무슨 좋으니 어떡하잖아. 시의원 공천 2개 있는데 서초갑에 내보고 2개 중에 1개 선생님 드리겠습니다. 선생님 아무나 추천하세요. 제가 하겠습니다. 자, 시의원 자리 2개 중에서 하나를 드릴 테니까 아무나 추천하세요라고 해서 하겠습니다라고 했다는 건데 실제로 명 씨의 지인이 출마를 합니다. 그리고 경선에서 떨어집니다. 제안했다는 것 자체가 법적인 문제가 있겠죠? 그렇죠. 그런데 저 방금 들은 녹취 파일에서의 개표는 그러니까 본선거 그 서초 구민들이 실제로 하는 투표 개표가 아니고 예. 당내 경선 경선이죠. 개표를 얘기하는 거죠. 근데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게 뭐 조은희 당시 전 구청장의 개인 경쟁력이 아니고 어느 지역이나요. 우리가 이제 대표적으로 선출직을 보면 국회의원이 있고 지방자치단체장이 있잖아요. 구청장, 시장, 군수 이런 단체장을 비교하면요. 그 지역에서의 경쟁력 내지는 득표력은 단체장 출신들이 훨씬 셉니다. 거의 대부분 다 그래요. 그건 왜 그러냐면 이 지방자치단체 주변에는 관변단체가 어마어마하게 많거든요. 예. 체육회뿐만 아니라 이런저런 유관단체들이 다 그 지방자치단체의 사실상 예산 지원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단체장의 영향력이 막강하죠. 그래서 단체장 출신하고 국회의원 출신하고 붙으면요. 대부분 단체장 출신들이 이겨요. 더군다나 직전까지 단체장을 했던 사람하고 붙으면 대부분 그 사람들이 이겨요. 그런데 왜 그런 일이 좀처럼 안 일어나냐? 단체장 중도 하차를 하고 총선이나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면 대부분의 경우에 컷오프 됩니다. 예. 왜냐하면 그거로 또 보궐선거 원인을 제공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아예 국회의원 그 후보 경선에 끼워주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네. 대부분 컷오프 당하고 못 나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출마 자체가 좌절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명태균 씨가 저 녹취 파일에서 얘기하는 내가 작업해서라는 게 대단히 신빙성이 있는 거예요. 대부분의 정당이 경선에 끼워주질 않거든요. 그리고 끼워준다고 해도 최소한 페널티 20%를 먹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간표를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페널티 5%밖에 안 받았다고 하면 그거 자체가 제가 보기엔 작업의 결과물이에요. 예. 작업이 없었다 그러면 그런 경선이 이루어지지 않거든요. 예. 그 작업을 누가 어떤 통로로 했을까요? 일단은 당 지도부에서 그거를 허용해 준 거죠. 룰을 그렇게 만들어 준 거죠. 예. 그거는 당시 당 지도부와 명태균 씨 아니면 당 지도부에게 직접적으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때는 3월 9일 대통령 선거와 같이 실시되는 국회의원 보궐선거였으니까 당의 대통령 후보라든지 아니면
명태균 씨가 직접 접촉할 수 있는 당 지도부의 전폭적인 지원 아니고서는 예. 저런 국회의원 보궐선거의 당내 경선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조은희 당시 그 후보 입장에서 얼마나 고마웠겠어요. 시연 두 자리 아니라 두 자리 중에 한 자리가 아니라 두 자리 다 준다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던 상황 아닌가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대선 날 같이 치러진 보궐선거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저 지역구 유권자가 아니면 잘 기억하지도 못하고 그렇죠. 그랬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당시에 당 지도부 혹은 선거와 관련해서 뭐 후보자라든가 당의 입김을 작용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일 텐데 선거 때는 선대위 체제 아니에요 보통? 그렇죠. 이미 그때 대선 선대위가 꾸려져 예, 있을 대선 시점일 선대위가 때죠. 거의 당의 의사결정을 많이 하는 거죠. 그렇죠. 저럴 때는. 예. 그렇군요. 자, 일단 조은희 의원 강하게 반박을 했고요. 전혀 사실이 아니다. 명태균이 허위로 지인들한테 과시한 것에 불과하다 이런 입장을 나타냈죠. 앵커께서 말씀하셨잖아요. 2명 중에 1명은 그러면 명태균 씨가 추천하는 사람을 공천을 주겠다. 이런 약속을 했다고 했는데 결국 지켜지지 않았어요. 그러면 명태균 씨가 정말로 조은희 후보의 당선에 절대적인 기여를 하고 조은희 후보를 국회의원으로 만드는데 1등 공신이었다면 그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을까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해 본다면 명태균 씨의 영향력이 조은희 국회의원이 평가하기에 나를 만든 1등 공신은 아니었다. 이렇게 역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조은희 의원이 오늘 페이스북 통해서 전혀 사실이 아니고 명태균 씨가 허위로 지휘인들에게 과시한 것에 불과하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는 지금으로서는 명태균 씨의 녹취는 다른 사람에게 자신을 과시하는 듯이 한 이야기고 조은희 의원도 뭐 본인의 이해관계가 있긴 하겠지만 본인 당사자의 얘기가 그런 사실이 없다라고 하니까 예. 그 부분에 집중해서 들으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검찰 수사가 이뤄지겠죠. 그리고 검찰 수사는 지금 국민의힘 압수수색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제 이어서 오늘 이틀째 압수수색이에요. 좀 이례적이라고 보이기도 하고 검찰이 어제 자료 확보를 좀 부족하게 했나라는 생각도 들고 또 반면에 검찰이 보여주기식으로 이틀에 걸쳐서 압수수색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의구심을 또 야권에서 제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당 분위기가 지금 어떻습니까? 뭐 일반적으로 검찰이 압수수색을 한다 그러면 압수수색을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당혹스럽고 예. 그런데 우리는 지금 검찰이 정당한 법 집행을 위해서 당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압수수색 영장이 사법부에서 발행이 됐기 때문에 정당한 법 집행을 막을 만한 뭐 명분이나 권한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협조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협조하고 정당한 정치 활동을 제한하지만 않는다면 압수수색을 막을 어떤 그 장치가 없는 거죠. 그런데 다만 이 수사의 내용이 지금 전반적인 공천 과정을 들여다보겠다는 것이라면 예. 그러면 상당한 장애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명태균 씨를 둘러싼 명태균 씨의 공천 장사 이런 것들을 입증하는 정도의 수사라면 모르겠지만 공천 전반에서 이게 어떻게 그 사람이 공천됐는지까지 들여다보는 것은 뭐 글쎄요 검찰이 그런 것까지 판단할 수 있는 예. 사안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공천이라는 게 당이 정말 정무적 결정을 총합을 몰아놓는 과정인데 그것에 대해서 모든 과정을 사법적 잣대로 들이댈 수 있을까? 이 부분은 의문입니다. 네,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는 영상과 사진은 어제 압수수색 때 모습이거든요. 국회 내에 있는 국민의힘 기획조정국 사무실에 검찰에서 압수수색, 이미 제출 형식이었죠. 압수수색에 나섰고 당 관계자들과 검사 혹은 수사관들과 자료 제출을 논의하는 것으로 보이는 그런 장면들이 카메라에 여럿 포착이 됐습니다. 이게 검찰에서 임의 제출을 요구했는데 네. 저희가 대외비 자료이기 때문에 임의 제출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의사를 밝혔고 그래서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오면 압수수색에 해당하는 내용에 대해서만 자료를
가져갈 수 있도록 협조하겠다 이런 뜻이었습니다. 네, 그러면 이게 오늘도 임제 출항은 저기 아니고. 압수수색 들어간 건가요? 네, 저장소? 그렇습니다. 오늘도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래서 저 기조국 사무실을 압수수색 영장을 가지고 오늘 간 건가요? 그러면? 그렇죠. 그래서 우리도 율사 출신의 그러니까 변호사 출신의 김상욱 의원과 주진우 의원이 기조국과 조직국 검찰에서 가져온 압수수색 영장에 압수수색에 해당하는 것인지 이 부분을 면밀히 검토한 후에 우리가 협조할 부분은 협조한 모양새입니다. 예, 김희정 의원님. 네. 두 가지가 궁금한데 첫 번째는 검찰의 저런 압수수색 이틀에 걸쳐서 하는 압수수색을 보면서 검찰의 수사 의지가 좀 믿음직스러워 보이시는지 하나.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정치인들 소환으로 이제 이어질 거 아니에요? 뭐 윤상현 의원, 한기호 의원, 당시 공관위원장, 부위원장 소환 보도도 나오고 있는데 여당의 유력 정치인 수사로 곧바로 이어질 것인지 어떻게 전망하세요? 우선은 압수수색은 가장 중요한 게 속도 아니겠습니까? 속도와 보안이겠죠. 예, 정광석화처럼 이루어져야 되는데 기습적으로. 그런데 이 명태균 게이트가 첫 보도가 9월 5일 날 됐었는데 3달이 다 돼가잖아요. 무수히 많은 여러 가지 녹취록과 보도들이 나왔었고 너무 늦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나마 늦었는데 거기에다가 압수수색 한다고 예고하고 들어오는 경우도 저는 처음 봤습니다. 예. 그런데 당직자들이 나서서 누구 하나 막거나 이런 거 없이 아주 평화롭게 또 압수수색하는 경우도 처음 봤고요. 그래서 참 여러 가지 의아한 압수수색이다 이런 생각도 동시에 하게 되는데요. 게다가 오전에는 당사의 조직국, 오후에는 또 국회의원회관에 있는 기획조정국을 했잖아요. 아니 동시다발로 그냥 전격 압수수색하는 거지. 네. 오전 오후를 그것도 나눠서 합니까? 이런 모든 상황들이 굉장히 참 희한한 광경이다. 처음 봤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그런데다가 너무 늦었는데 과연 필요한 자료들이 당사에 이렇게 남아 있을까? 저는 굉장히 궁금해요.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이를테면 공천 자료 같은 걸 온라인으로 다 접수를 하거든요. 모든 자료를 스캔해서 업로드 시키면 이렇게 접수가 되는 건데 또 여기는 그냥 종이로 다 접수한다고 하잖아요. 네. 그런 것들이 남아 있을 것인가? 또 동시에 뭐 심사 자료 이런 것들도 충분하게 남아 있을 것인가?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늦은 데다가 예고제였기 때문에 과연 검찰이 얼마나 필요한 자료들을 충분히 확보했을 것인가에 문제가 하나 있고요. 오늘 이제 추가로 압수수색한 거는 그 이준석 당시 대표가 이제 뭐 나 부르면 나가서 다 이제 밝히겠다 알고 있는 것들 얘기를 했는데 공천관리위원장이나 또는 뭐 김영선 의원이나 뭐 당시 또 포항시장 뭐 얘기도 있었잖아. 이런 것들이 당내에서 어떤 메신저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그 부분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이라고 하는데 네. 과연 그 자료가 충분히 남아 있을 것인가. 그래서 어찌 보면 굉장히 요식행위로 하는 것 같고 그나마 자료가 남아 있다면 이 정도도 정말 그 의지가 있다고 봐야 되는 것인지 여러 가지로 참 의문투성입니다. 제대로 될 수 있을 것인가 생각이 네. 되고요. 두 번째는 이제는 이렇게 된 마당이니까 저희가 늘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녹취록이 나올 때마다. 아니 가장 핵심은 일단 윤상현 공관위원장이 말이 다른 것 같은데 그때 당시 상황하고 또 뭐 대통령의 전화 받고 막 이런 상황들 속에서 본인이 했던 말하고 다른 것 같은데 공관위원장은 제일 먼저 불러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누누이 얘기를 했었잖아요. 또 한기호 사무총장 같은 경우에는 그 김진태 그 원내대표 같은 강원도지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케이스는 대통령이 정리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던 분 아닙니까? 네. 그래서 이분들을 빨리빨리 불러야 된다고 했는데 이제는 좀 그 방향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는 검찰의 의지가 조금 있다고 해야 될까요? 더불어서 압수수색하는 그 내용 안에는 오세훈 시장 관련 건은 또 빠져 있어요. 뭐 조은희 의원도 포함이 돼야 되겠죠. 이런 것들을 추가적으로 다 뭔가 자료 확보든지 그 무엇이든지 뭐 불러서 조사를 하든지 이게 추가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하고요. 종국에는 대통령 부부에 대한 수사, 조사도 가야만 거기까지 가야만 검찰이 제대로 마음 먹고 하는구나라고 국민들이 생각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네. 자, 명태균 리스트라 그래서 정치권에 많이 언급되는데 사실 명태균 씨가 이름을 언급한 그 리스트들이 여러 존재합니다만 저 중에서 무고함 혹은 억울함 이런 것들 혹은 반박, 사실적 반박이나 반론 이런 것들을 제기한 인사들은 꽤 많습니다만 일단 언급된 인물들이 꽤 있고 그리고 지금 하나하나 녹취로 뭔가가 좀 드러나거나 다시 재반박이 나오는 그런 상황도 있는데 여당 주요 인사들이 상당수가 포함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 수사가 지금 압수수색 단계인데
앞으로 간단치 않을 것 같아요.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게 없다라는 속담이 딱 들어맞는 검찰 수사의 결과가 되지 않을까 매우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지금 저 정도의 규모가 되면 통상적으로 검찰은 특별수사본부 정도를 꾸려서 특수수사를 많이 했던 많은 검사들 투입해가지고 전방위적인 수사를 동시다발적으로 하는 모양새를 갖는 건데 지금은 절대 창원을 벗어나지 못하게 창원에서 꼭꼭 묶여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창원의 그 역량이 저 정도의 사람들에게 동시다발적으로 할 수 있느냐? 그건 불가능한 일이라고 보고요. 특히나 특수수사를 했던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고 얘기 들리고 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왜 저렇게 할까? 저는 좀 검찰이 그래도 놀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저런 압수수색도 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 앞서 말씀해 주신 압수수색 과정에 여러 가지 석연치 않은 것도 분명히 있고요. 또 하나는 검찰이 지금 해야 될 역할을 딱 이걸로 설정한 것 같아요. 진실규명이라든가 이거에 대한 이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는 게 아니고 국민들이 정말 정신없게 만들어야 된다. 옆으로 싹 펼쳐서 결국 핵심은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윤상현 여기에 정확하게 위로 수사 대상이 위로 올라가야 되는데 예. 올라가지 않기 위해서 옆에 계속 가지치기만 계속 하고 있는 그런 모양새 그리고 거기에 열심히 하는 창원지검의 모습을 보면서 결국은 국민들이 정말로 원하는 진실규명 이 사건에 대해 실제적 진실을 밝히는 데는 검찰이 또 딴짓을 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예. 자, 김용남 의원님. 네. 여당의 공천 과정 당시를 잘 알고 있는 이준석 의원의 소환 가능성은 계속 언론에선 점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그래서 지금까지 나온 이야기만 놓고 볼 때도 당시 당대표였던 이준석 의원에 대한 소환을 피할 수는 없겠죠. 예. 더군다나 지금 처음에 김영선 의원의 국회의원 공천과 관련돼서 시작됐던 이른바 명태균 게이트가 사실은 같은 날 실시된 전국의 선거가 동시에 실시된 지방선거로 계속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거를 피해갈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예. 지금 윤상현 의원이나 아니면 그때 공관위의 부위원장으로 있던 한기호 의원에 대한 소환 가능성이 본격적으로 이야기가 떠오르고 있는데 이준석 당시 당대표에 대한 소환 이전에 소환 조사가 이루어질 사람이 한 사람이 지금 빠졌어요. 누구죠? 당시 더 큰 공관위가 운영됐었거든요. 그러니까 당시 정진석 공관위원장이 지방선거 공천을 다 관할했거든요. 예. 물론 지금 대통령실 비서실장으로 가 계십니다만 이준석 당시 당대표에 대한 소환조사 이전에 이루어질 큰 부분이 지방선거 전체 공천을 관할했던 정진석 공관위에 대한 소환조사가 이루어진과 진 이후에 아니면 적어도 동시에 이루어져야 되는 거 아닌가? 예. 수사 절차상은 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그래픽 다시 한 번만요. 윤상현 당시 공관위원장은 재보궐선거 공관위원장이고 국회의원 7자리 공천을 이제 담당했던 거죠. 당시 공관위 부위원장이었던 한기호 부위원장도 뭐 이제 선후 관계는 사실 언론에서 언급한 것을 저희가 그래픽화한 건데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선후를 떠나서 지금 저 그래픽에 나타난 인물들은 재보궐선거 국회의원 7자리에 대한 그 선거의 공천과 관련된 인물들이고 그와 별개로 또 하나의 큰 덩어리 그러니까 지방선거 공천을 관리했던 현 대통령 비서실장 당시 지방선거 공천관리위원장이었던 정진석 비서실장의 소환 조사가 필요하다는 게 지금 김용남 위원의 생각이죠. 그 뒤에 당대표의 소환 조사가 필요하다면 순서를 따지자면 그렇게 진행되는 게 맞겠죠. 예, 하게 된다면 그 뒤에 이준석 의원의 소환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네요. 네. 저도 사실 관련한 사람들의 소환 조사가 불가피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실체적 진실에 가까이 가기 위해서는 예. 당시의 결론을 내리기 위해서 모였던 사람들이 어떤 이야기들을 했었는지 그래서 왜 그런 결정이 이루어졌었는지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겠죠.
검찰이 지금 압수수색하겠다고 한 것도 공천 과정에서 당시에 공천관리위원회가 운영됐을 때 나왔던 회의 발언 하나하나 누가 면접에서 어떤 점수를 받았느냐 이런 것들을 확보하기 위함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각 정당이 지금 공관위에서 있었던 회의 내용에 대해서는 즉시 폐기하는 것 아니면 시일을 두고 폐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공관위에서 이날은 어떤 회의 안건을 가지고 논의를 한다 정도만 보관할 뿐이지 여기서 A 공관위원이 특정 후보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했고 공천관리위원장은 당시에 어떤 평가를 내렸기 때문에 이 사람이 최종으로 결정됐다. 이 과정까지 기록해서 보관하지는 않거든요. 예. 그것은 지도부가 바뀌었을 때 이 공천이 과거에 왜 이렇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사후적 문제 제기나 이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모든 정당이 그렇게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공관위에 접수하는 기본적인 서류들은 다 보관하고 있지만 그때 당시에 공천관리위원회가 어떤 결정을 이루기까지 내용들, 구체적인 내용들에 대해서는 파악이 어렵다는 거죠. 예, 압수수색을 해도 자료가 네. 없을 것이다. 심사 기록 어떤 판단으로 누가 더 가점을 네. 받거나 좋은 점수를 받았는지까지도 근거로 남아있지는 않을 것이다. 이 말씀이네요.